안녕하세요. 부동산이 좋아의 강스타입니다. 며칠 전에 말입니다. KBS 9시 뉴스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나와서요. 이번 주에 추가 규제 발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그 디데이가 오늘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발표하기 전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미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추가 규제는요, 규제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주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이번이 19번째 부동산 대책이고요. 12, 16 부동산 대책 이후에 2개월 만에 다시 규제책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요,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지역 같은 그런 규제 지역을 할지 말지 이것을 결정하는 그런 위원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자, 대상은요, 비규제 지역 중에서 집값 상승세가 컸던 경기 남부 지역이 타겟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장안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까지가 유력합니다. 그리고 시흥시, 그리고 오산시, 화성, 동동탄은 이번에 추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추가 지정이 될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수원시 권선구와 영통구, 장안구는 확실해 보이고요. 그리고 안양시 만안구와 의왕시는 유력합니다. 따라서 이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급등했던 지역 중에서 이 조정 대상 지역에 이미 지정이 되어 있던 지역이 있습니다. 용인시나 화성, 동탄이 될 텐데요. 이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로 상향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서로 다른데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향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 핵심은 이 조정 대상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규제 지역을 지정하는 것 외에 다른 추가 규제책은 없을까요?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대출 추가 규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조정 대상 지역의 LTV가 60%인데요. 이것을 10% 하향한 50%로 낮출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DTI가 50%인데 40%로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10%씩 하향하겠다라는 것이 이번에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DSR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에만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 적용을 해서 조정 대상 지역까지 DSR을 적용을 시키겠다라는 것도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서울의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도 이번에 급등세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노도광이라고 하는데요. 이들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책은 없을까? 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출에 대한 구간을 세분화시켜서 6억 원에서 9억 원 이 구간을 LTV 40%에서 10% 하향한 30%로 내릴 가능성이 커졌고요. 그리고 9억 원에서 15억 원 구간이죠. 이 구간은 조정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정 대상 지역으로 편입이 된다면 어떤 것이 달라질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청약 1순위 자격 제한이 있고요. 5년 내 재당첨이 안 되고요. 뭐 세대주가 아닌 자가 안 되고, 그리고 주택이 2개 이상이신 분들은 1순위 자격이 안 되죠. 이건 기존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이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이 되고요. 뭐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6개월 이후에는 처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 3년 남짓 전매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파리 대책에서 나온 건데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가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가 돼야 되고 납입 횟수 24회차 이상이 되어야지만이 1순위가 됩니다. 제가 둔촌주공이나 아니면 흑석, 3구역 뭐 이런 분양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1순위 자격을 말씀을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이 규정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가점제 적용이 확대가 됩니다. 기존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40%의 가점제 적용이 되었었는데요. 이것이 75%로 확대가 됐죠. 파리 대책 이후에. 그리고 투기 지역인 경우에는 75%에서 100%로 가점제가 적용이 됩니다. 단 이게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죠.
따라서 가점제 적용을 한다는 것은요, 무주택자분들에게 기회를 더 주겠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조정 대상 지역이 된다면 가장 파급력이 큰 게 바로 양도세 부분입니다. 이 양도세에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주택수를 뭐 두 채, 세 채 이렇게 따져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팔 때 그것이 두 채면 10% 업, 그리고 세 채면 20% 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규제가 적용이 됩니다. 또한 이 중과세율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는요, 세트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가 됩니다. 못 받는다는 얘기죠. 이 두 가지가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양도세가 강화됩니다. 뭐 예를 들면요,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가 되는데요. 궁금하신 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되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취득 시에 지금 현재 미지정되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 되는 경우에는 2년 거주를 해야 되느냐? 이럴 땐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죠. 뭐 내일부터가 될 텐데요. 조정 대상 지역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2년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분양권을 전매를 할 때 이 양도세율이 50%로 일괄 적용이 됩니다. 원래는 1년 미만은 40%, 그리고 2년 미만은 일반 세율을 적용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이 된다면 이 분양권을 전매했을 때 50%가 일괄로 적용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농특세 5%까지 하면 55%가 되겠죠. 예. 그렇다면요, 이런 조정 대상 지역이 된다면 그러면 서울, 수도권 집값 안정이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풍선 효과가 또 발생이 될 텐데요. 어느 지역이 될지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13 이후에 상승폭이 적었던 지역, 그리고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이 급등을 했던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수용성 같은 경우는 9.13 대책 이후에 실제 거래도 잘 안 됐었는데요. 갑자기 급등했던 지역입니다. 그렇듯 규제 지역에 지정이 된, 그러니까 근방에 있는 지역이 풍선 효과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큰데요. 제가 보는 곳은 세 군데로 보여집니다. 풍선 효과의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8호선이 연장이 되는 구리, 그리고 별내 역세권입니다. 이미 여기는 규제 지역이거든요. 지금 현재도 뜨겁습니다. 이 지역은. 그리고 GTX B 노선이 있는 송도 역세권, 그리고 조만간 분양이 될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가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호선 연장에 있는 이 청라 지역이 풍선 효과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 외에요, 뭐 대곡 소사선 같은 뭐 두세 개의 교통 호재가 있는 부천이나 아니면 계양 같은 지역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 지역은 말입니다,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정책에 의해서 예측하지 못한 집값 급등이 일어난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실수요자분들은 투자자분들이 던진 매물에 덥석 사시는 일은 없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들 지역이 풍선 효과가 다시 발생이 될지 앞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스타의 한 줄 평 가겠습니다. 집값 폭등은 서울 공급이 원인 아닌가요? 였습니다. 지금까지 강스타였습니다.